일단은 요거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소탐대박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정형명세를 이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수출시키자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갖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는 근거입니다. 그냥 여기서 언어 규칙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EMV 오늘도 나왔지만 EMV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쓸 게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EMV를 쓸 수 있는 거는 맨 처음에 여기가 무조건 거기가 ID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가 들어가고 베네핏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시나리오 선택할 건지. 그래서 사례를 보면 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결국 요거를 도출하겠다는데 EMV에서 우린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예전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결정하는 것들은 결정 부분은 뭔가 지금 수치화해서 결정을 시켜야 돼요. 맨 처음에 지금 뭐 KPI를 CSF를 확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KPI를 도출하고 도출된 거를 우리가 지금 실행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KPI에서 도출돼서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지? 라는 항상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되는 기준을 우리는 정량화를 시키자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EMV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우리는 여기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의 생각과 공감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결정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일단 트리 같은 거, 의사결정 트리라든지 뭐든지 하면 무언가를 이렇게 결정을 지어야 돼요. 의사결정 트리, 품질 속성 트리, 유품세 시, 품질 속성 시나리오라든지 뭐 시나리오, 그다음에 시밤, 뭐 이런 데들, 그다음에 트레이드 오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결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갖다 쓸지 우선순위 같은 거 결정할 때. 그래서 이제 EMV를 많이 쓰는 부분이 있다. 근데 EMV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이제 뭐 비슷한 기출문제가 나왔지만 머신러닝이었나요? 머신러닝 환경에서 뭐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 부분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의사결정 트리는 키워드들이 뭐 가지치기, 뭐 선택, 뭐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 값을 어디다가 쓸 수 있냐라면 마지막 사단락이나 그럴 때 그러면 선택하는 선택 방법, 전략 이런 부분에서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방법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머신러닝에서의 의사결정 트리는 IG 값을 주고요. 머신러닝스럽게 써야 되잖아요. AI 인식률, 그 다음에 AI 핵심 키워드. 그래서 여기서 뭐 시나리오 하나 써주고 해서 그러면 AI 인식률은 이건 50이고 AI 뭐 처리율은 이거는 뭐 10이고 전체 결과값은 여기는 30이고 하나는 뭐 20이고 해서 전체 값 계산해서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4단락, 3단락 용이에요. 이게 중간 본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지금 이게 자꾸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우리 반의 특성은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있는 걸 활용을 4단락에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자꾸 이거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시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뭐 시밤이 뭐 아키텍처 평가 요법인데 이걸 알고 싶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어쨌든 우리가 시밤을 쓰면 1단락에는 개념이 들어갈 거고요. 2단락에는 절차하고 기법이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3단락의 사례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여기 아이디가 들어가고요. 시나리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라든지 뭐 하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컬럼명이죠. 네. 이게 그거스럽게, 그 토픽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계산식은 항상 어떻게 하라? 백분율로 하라라는 거죠. 뭐 여기가 시나리오 500분의 여기 20이면 500분의 2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길사스럽게 써야 되니까. 네, 백분율 웬만하면 계산식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밤을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밤에 근데 풀이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코스트하고 베네핏하고 ROI하고 그래 랭킹 매겨서 이거 선택하겠다라는 거니까 중요한 건 컬럼 네임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할 수는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나왔어요. 이번에 문제가 나왔던 게 보시면 SLA 가이드 해가지고 금융하고 클라우드 가이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가용성, 장애, 저는 그냥 이렇게 가장 보안, 성능,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이제 나갈 건데, 보시면 여기서 측정 지표라고 해서 품질 속성하면 품질 속성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항목이요? 네, 기능,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뭐 이식성인가요? 네. 네, 그걸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풀이가 잘못된 거예요. 품질 속성은 912로 나누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거 상관관계, 그러니까 측정 지표를 요걸 계산식을 다 분수로 만들었죠. 전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측정 지표는 웬만하면 분수로 떨어지게 해라.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사용성이야. 그러면은 월총 뭐 오류율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앞에 뭘 붙인다? 네, 시그마 붙인다. 누적된다. 그래서 요 측정 지표를 SLA 가이드 했을 때 같이 집어넣으시면 되게 편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써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풀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오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유도리 있게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답안 쓰기가 편해지니까. 정규화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규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3차 정규화죠. 그 다음에 BCNF하고 4차, 5차는 다 틀린 거다 라는 거고요. 3차까지도 가면 결국은 1차 정규화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1차 정규화잖아. 완전함수 종속성이잖아. 그 다음에 2차 정규화 부분함수 종속성인데 일반적 문제는 3차 정규화하고 뭐 BCNF로 다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BCNF는 특징이 뭐죠? 네, 항상 조건이 붙어요. 교수는 학생이 들어가 있고, 뭐 학생은 이런 조건이 붙어요. 학생은 한 명의 뭐 학부한테 하나의 학부밖에 못 들어가고, 조건 그 자체가 조건이 들어가고요. 5차 정규화는 키워드가 뭐다? 저기, 네, SPC죠. 뭔가 테이블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해보니까 신규 컬럼이 생겨가지고 하나까지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SPC 할 때 만약에 지금 테이블 어쨌든 3개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헛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뭐 SP, 그다음에 PC, 마지막 하나가 CS. 이게 좀 헛갈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4차 정규화일 때 다치종성 이 핵심이 뭐예요? PK가 없다라는 거잖아. 프라이머리가 없잖아. 그래서 428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버리시면 된다 그랬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정규화는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가깝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규화했을 때 이건 다른 얘기고 약간 정규화에 대한 그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게 무슨 공리? 네, 암스트롱 공리죠. 암스트롱 공리는 기본 규칙하고 부가 규칙이 있어요. 기본 규칙은 네, 네 그게 그 재증이 연분가죠. 재기, 증가, 연합 그게 기본 규칙이고 연합, 분리, 재증이, 연, 분. 예? 어쨌든 다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근데 암스트롱이 기본 규칙하고 부가 규칙 두 개로 나누고 세 개씩 나눠져 있다. 라는 거죠. 가이행이죠, 가이. 예. 정규화는 꼭 해보고 가세요. 해보고 가시고 몇 문제만 풀어보시면 정규화 되기 쉽습니다. 결국 핵심은 모든 문제는 BCNF하고 3차 정규하고 BCNF 이거 두 개를 이게 같이 놨는데 결국 이거는 BCNF는 따로다 라고 보시면 되고 3차 정규화까지만 명확하게 아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3차 정규화에서 우리가 많이 쓴다는 게 뭐예요? 3차 정규화에서 결국 이거잖아요. 부서 아이디가 있고요. 자, 여기 있을 텐데 이거죠. 3차 정규화 하면은 결국 이게 보시면 앞에서 다시 부서 아이디가 있고 부서명이 있고 사원 아이디가 있고 사원명이 있으면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3차 정규화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부서 아이디가 있고요. 부서명이 있고요. 뭐가 있어야 되죠? 사원 릴레이션 포렌키가 있어야 되죠. 사원 아이디가 있고 사원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아. 우리는 이거 3차 정규화를 3단락이나 4단락에 어디 쓸 거죠? 어디 쓸 수가 있죠? 네, 3단락에 어디 쓸 수 있어요? 토픽에서 반정규화하면 이거 써도 되죠. 거꾸로 써도 되죠. 반정규화 했을 때 좋아. 정규화가 이렇게 됐고 이게 문제가 여기 릴레이션이 들어갔어. 그래서 ROI가 RBO가 많이 나와. 아니 뭐 CBO가 많이 나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식별자 중심으로 우리는 반정규화 하겠다. 3단락 쓰면 되죠. 좋아. 반정규화였고 또 어디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이상현상에도 들어갈 수 있죠. 네,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발생했는데 좋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3단락에 그러면 정규하면 돼. 사례가 네? 네, 3단락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갈 수 있죠? 데이터 모델링 할 때 보면 이게 뭐죠? 키워드가 개념, 논리, 물리, 맨 처음 또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들어가 있잖아요. 개념문 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지금 뭐 라면을 10개를 사고 있어요. 개념 모델링은 뭐 해주는 거예요? 몇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면 되죠. 논리 모델링은 정규화하면 되죠. 그럼 물리 모델링은
일회성, 그러니까 빠르게 하려고 하면 반전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해가지고 앞뒤로 바꿔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답안이 쉬워지잖아. 그래서 반전기화가 참 좋다. 그러니까 3차 전기화 요거 사례 요거 딱 하나만 외우면 3단락에다 쓰면 된다. 근데 이게 자꾸 메인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거 지금 우리말 메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느낌이 있어요. 반전기화 또한 마찬가지로 보면 반전기화 보면 맨 처음에 1단락에다가 정의 쓸 거고요. 2단락에다가 2에 가에다가 절차 일반적으로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단락에다가 2에 나에다가 절차별 세부 기술을 테이블 컬럼 관계해 가지고 태컬관이라고 해서 쓰실 거잖아요. 마지막 3단락에다가 그러면 반전기화 사례 들어가면 되죠. 3차 전기화로.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보셨지만 3차 전기화는 뭐가 됐건 테이블이 두 개야. 두 개 됐고 근데 하나로 이제 식별자 중심으로 이걸 딱 만들어 버려 하면은 여기서 릴레이션 해가지고 여기는 뭐 비용 나눠서 0.1 여기는 0 그죠? 그 다음에 뭐 접근수 뭐 시트율 해가지고 여기는 똑같이 뭐 11 하면 전체 비용 계산해가지고 나눠버리면 비용은 얼마야 해서 이제 우리는 반전기가 필요해요 라고 숫자도 들어가죠. 숫자도 들어가고 ERD도 들어가고 되게 좋죠. 페이지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계속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거를 저희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 지식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테이블 해가지고 그럼 3단락 쓰면 대부분 다 이렇게 될 거예요. 뭐 트레이드 오프, 뭐 정규화, 뭐 성능과 뭐 무결성 해가지고 트레이드 오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례를 통해서 수치화시켜서 이제 쓸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데 좀 더 이제 0.5점 이상 만들어볼 아까 저 데이터 모델링 마찬가지로 요구사항 개념 논리 물리 모델링 했는데 마지막 3단락에다는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고려사항이라든지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고득점 답안이지 합격 답안은 아니에요. 네, 그냥 고득점 답안이에요. 합격 답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이터 모델링 하면 지금 뭐 고수분들은 당연히 다 쓸 거고 당연히 다 이 정도 품질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난 더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뎁스 있게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그 구현 사례 같은 거 있죠. 요구사항 뭐 라면이 몇 개고 그걸 이제 항목을 나눴고 그 다음에 개념 모델 논리 모델링에선 정규화를 했고 하니까 이제 시트율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테이블 관리에서 비용이 뭐 늦어 그래서 반전기화 했고 사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하나 이렇게 사례 만들 때 이거를 또 하나 고려할 게 세로로 쓰면 안 된다. 아니 가로로 쓰면 안 된다. ROI 안 나온다. 세로로 쫙 써줘야지 이게 페이지가 많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DB 이상현상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 지도교수 학과 과목 성적에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보시면 3차 정규화로 그냥 아까 전에 부서 IG, 부서명, 사원 IG, 사원명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삽입 삭제 갱신할 때 보면은 여기 속성들의 무슨 사례를 이유를 말할 거잖아요. 부서명이 발생했을 때 뭐 신규 뭐 투플들이 뭐 널 값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준을 뭘로 잡아라? 사례 있게 만들 때 PK를 잡아라. 예, 그러면은 이게 외워지기가 내가 이해하기가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례 자체가 보면 테이블에 삽입하기 원하지 않는 데이터 삽입하게 되는 형상해가지고 뭐 여기서 삽입 이상에서 특정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등록할 때 지도교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삽입 불가. 말이 어렵잖아요. 저희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길게 쓰면 일단 보지도 않아요. 길게 쓰면 임팩트도 없어요. 키워드 단어 위에 딱딱 끊어 써야 돼요. 그럼 삽입 이상
학번이 만약 PK가 됐어. 그러면 PK 뭐 학번 신규 등록 시 널쭈플 생성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이해하셨죠? 최대한 심플하게 틱틱 가야 돼요. 그 다음에 DB 이상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정규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결 방안은 정규화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냐? 아까 전에 부서 아이디 있잖아요. 뭐 부서명하고 사원 딱 4개만 외우면 되잖아. 부서 아이디, 부서명, 사원 아이디, 사원명 4개만 외우면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러면 컬럼명이 계속 들어가고 3단락에 정규화까지 끝나면 이거는 뭐 퍼펙트한 답안이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미수행 시 문제점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뭐 신규 부서 생성 시 아직 발령 나지 않은 사원 번호를 생성해야 이게 말 어려워요. 이런 거 어려워요. 쉽게 가세요. 사원 번호가 딱 여기 삽입 이상이면 사원 번호가 딱 PK를 잡고 PK 중심으로 그냥 쓰세요. 그러면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해도 말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말 꼬여요. 딱딱 간결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하시고요. 그 다중버전 동식성 제어를 이제 오늘 답안을 보니까 좀 그런데 결국 이거를 알겠다는 이걸 좀 많이 쓰겠다라는 거죠. 다중버전 동식성 제어 3단락에 많이 쓸 수 있는 게 어디죠? 아이솔레이션 레벨. 그렇죠. 네, 동식성 제어. 네, 이런 데 이제 자주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왜 했냐면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3단락에 쓴 게 오늘 답안을 보니까 요것만 딱 쓰고 말았어요.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동식성 제어에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죠. 동식성 제어 나왔고요. 필요성이 나왔어요. 근데 사례를 3단락에 이걸 썼는데 왜 이것만 쓰세요? 이것만 쓰면 그 동식성 제어의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만 이게 설명하고 만 거잖아. 앞에 이거를 써주셔야 된다니까요. 네. 이게 동식성 제어 안 되니까 이런 일관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거 시간하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분명히 시간적 여유가 없어. 3단락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딱 키워드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그냥 공통으로 해가지고 ABC 100 뭐 100이고 그 다음에 전체 합 구하기 사례를 그렇게 만드세요. 이거보다 더 심플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것도 심플한 건데 더 심플하게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전체 썸 200, 여기는 300 해가지고 값이 틀려 라든지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쓴 거 페이지양 많아야 되죠. 페이지양 작게 하시면 이건 손해입니다. 다 Y가 없어. 그러니까 왜 동식성에 대한 전후가 없어요. 전후가 다 후만 써놨어. 이걸 뭐 어떡하라고? 네. 아니면 이걸 하나 쓰더라도 동식성 제한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나가고 동식성 제한 할 때는 뭐 이렇게 나간다. 이런 플로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 쓰면 3단락에 조심하셔야 될 이것만 쓰면 그냥 다시 뭐 동식성 제어 중에 하나를 다시 설명한 것밖에 안 돼. 네, 그렇죠. 아이솔레이션 레벨 또한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아이솔레이션 이거 이렇게 했어요.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만약에 썼어. 그러면 아마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럴 거예요. 필요성 해가지고 더치리드, 논어피치블 리드, 팬텀 리드 있고요. 아이솔 레벨 극복 방안은 이제 2에 가죠. 2에 나에다가는 뭐 리드 언커민, 리드 커민, 그 다음에 시리얼 그 다음에 뭐죠? 리피터블 리드, 팬텀 리드 이거 3단락에다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팬텀 뭐 더치 리드, 넌 리피터블, 팬텀 리드에서 OX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요 앞에다가만 살짝 바꿔주면 된다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쓸 거야, 그걸 쓸 거야 하면 여기다 이거 이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차피 리피터블 리드 만약에 더 리드 언커밋이잖아요.
커밋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100, 여기서 변경, 여기서 뭐 100 해가지고 전체 썸 200. 커밋 되기 전에 읽는 거잖아. 커밋 되기 전에 읽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면 그래 전체 합은 200인데 그래서 이걸로 할 거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도식을 3단락에 쓸 거기 때문에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좋아. 이거 이렇게 해서 그 아이솔레이션 레벨에서 7점 받았어. 다른 데 3점 받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봤자 5점밖에 더 돼요. 최대한 컴팩트하게 딱 요런 느낌만 가요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거를 다시 읽고 쓰고 더하기 빼기 맞고 커밋 위치 맞추고 이러시면 안 돼요.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가면은 썸이 300이 나와. 이건 맞아. 라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 3단락에 쓴다?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읽기가 어려워요. 보지도 않을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 평균 이제 검토 시간이 8시간 근무했을 때 평가했을 때 480분이에요. 쉬지 않고 그 평가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500명이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뭐하고 해가지고 편하게 그냥 480이라고 했을 때 내가 14페이지 쓴 걸 1분 안에 채점 시간이 1분밖에 없어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당. 그러면 안에 이거 트랜잭션 가는 거 이거 다 읽어요? 안 읽어요. 딱 이미지만 보고 일단은 평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단 고를 거 고르고 다시 재평가하든지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임팩트 있게 딱 도식화 쉽게 그래서 도식화가 쉽게 가라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는 쓰기는 솔직히 어려워.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간화를 한다? 라는 건 어려울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MVCC 하면 같이 데이스타일 이거 아이솔레이션 레벨 이것까지 같이 먹을 수가 있죠. 여기 이거 쓰고 우리 이런 거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제발 이거는 쓰지 마십시오. 트레이드 오프 이것도 쓰지 마십시오. 정 안 되면 시간 안 되면 이걸 쓰는데 이거는 고수의 답안도 아닙니다. 이건 저희는 합격자의 답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활용을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 저희 반 것들 많이 있습니다. 시반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이게 여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 쓰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 그래서 시반물 할 때 선정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앞에 컬럼명이죠.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좀 기쁘기도 하시죠? 네. 그리고 MEC 유틸리티 트리 무슨 트리 결정 디시전 뭐 디시전 그 의사결정 트리지. 그래서 기본적인 키워드는 다 쓰시고 여기서 그러면 시나리오 A 여기서 보면 이것도 좀 약간 잘못된 게 시나리오 A가 아니라 성능이라고 썼어야 돼 그냥. 아니면 여기가 시나리오가 들어가든지 아까 전에 EMV 봤듯이 약간 이런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해서 이만큼 퉁치 이게 지금 반장님 건가요? 아니면 누구 거지? 아 그런가? 예. 그리고 이것도 아마 트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3단락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좀 좋으시죠? 팬텀 충돌 보면은 여기도 이게 반장님 거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나가시면 좋죠. 여기 이런 식으로 적용 전, 적용 후인데, 그냥 막상 여기 딱 인서트 요거 딱 하나 딱 들어간 거잖아. 반장님이 했던 거잖아. 근데 오늘 했던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잖아.
오늘은 이것만 쓰고 말았잖아요. 팬텀 충돌 안 하죠. 예? 팬텀 충돌. 팬텀 충돌이 나왔건 아이솔레이션이 나왔건 예, 예. 아니면 그 다음에 동시성 제어 적용 MVCC 동시성 제어 적용 전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게 이것만 딸랑 써버리면 의미가 없다니까. 목차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목차나 그 항목명이 왜 본인이 이렇게 잘 써놓고서 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그때 이거 11분 나왔다 그러셨죠? 네. 네, 2페이지 나왔는데 11분. 얼마나 깔끔하고 잘 나왔어. 너무 아깝지 이런 게. 2페이지인데 11분 그리고 꽉 차 보이고 너무 잘 쓴 답안이죠. 팬텀 충돌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해결 근데 이것도 보면 해결 위한 MVC 적용 그러니까 사용 전하고 MVC 적용 뭐 이런 키워드들만 좀 잘 그러니까 목차만 잘만 잡아줘도 좋은 거지. DB 모델링 해가지고 오늘 개념물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전기와 반전기와 여기서 3차 전기와 활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또 상당히 새로우실 거예요. 여기서 했고요. 여기 또한 DB 모델링 사례해가지고 나는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 그냥 네. 일단 왜 좋냐면 글자가 별로 없어. 그리고 페이지가 일단 많이 나왔어. 3단락에 쓸 거거든.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것도 깔끔하게 잘 났고요. 이것도 반장님이 하신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잘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게 ROI가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직 안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인터리빙 해가지고 상위 하위 혼합이 있고요. CS 억세스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쓰시는 거 보시면 1단락에다가는 분명히 인터리빙 나오면 정의나 개념 쓸 거고 특징이나 필요성 쓸 거고요. 2에 가에다가 뭐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2에 가에다가 상위하고 나에다가 하위하고 다에다가 혼합하고 3단락에다가 C 어세스 시간이 되시면 쓰시고 안 쓰시고 하실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에다가 그냥 상위 하위 혼합할 거고 나에다가 CS 어세스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3단락에다가 난 계산으로 끝나고 싶어. 뭐든지 다. 네. 근데 일단 네트워크나 C나 물리적인 거나 보면 여기서 여기를 보낼 때 왜 우리가 메모리 인터리빙을 쓰고 뭐 셀렉트 뭐 FDM에 FDM 뭐 이런 걸 왜 쓰는 거예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속도 차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통로가 결정돼 있어. 통로를 증가시킬 수가 없어. 맞잖아요. 주파수 또한 마찬가지잖아. 대역폭이 정해져 있잖아. 여기다가 뭐 내가 뭐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주파수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아니야. 그 예전에 이거 직교 분할 뭐 OFDM이잖아 이게. 왜 괜히 이 한 사이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 한 사이클 안에 나는 2개를 집어넣는 거야. 데이터를 2개를 집어넣는 거야.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뭐 FDM 뭐 그런 것들 보면 결국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송신이 있고 뭐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고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선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다가 최대한 쉬지 않고 계속 그냥 밀어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CAOS에서는 파이프라인도 있고 메모리 인터리빙도 있고 계속 하나의 패턴 안에다가 계속 뭘 집어넣겠다라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관리해 주는 게 뭐 셀렉터 스위치가 있고 뭐 멀티플 스위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결국 뭐냐, 중복을 발생시켜서 요 물리적인 선에다가 그냥 꽉꽉 넣겠다라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전으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내가 명령어를 두 개를 집어넣어. 이걸 만드는 거지. 10사이클짜리 하나랑 10사이클 두 개를 넣어. 이걸 만약에 중복 병렬화 시키지 않으면 이건 몇 사이클이에요, 총? 20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복을 시켜. 그러면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90이야. 여기는 10이고 90이야. 그럼 이건 얼마예요? 190 사이클이에요. 중복을 시키면. 맞잖아요. 네, 그럼 사이클이 10사이클 줄어든 거잖아. 그러면 200분의 190 곱하기 100 하면 뭐 2니까 얼마야? 298. 뭐 95%, 약 5% 성능 향상이네요. 이런 식으로 결론 내줘버리면 되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이렇게 좀 집어넣는데, 뭐가 됐건 중복이 되는 것들은 계산을 끝낼 수가 있어. 파이프라이닝 만약에 나왔어. 만약에 문제가 파이프라인의 종류를 쓰시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파이프라인 뭐 이거지만, 이건 어디지? 파이프라인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 가세요. 그냥 네, 계산하는 거. 그러면 파이프라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의 문제점이 뭐예요? 구대제잖아요. 구조 데이터 제어잖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 구조는 하버드 아키텍처로 만들면 되고, 데이터는 RAW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름 변경하고 리네임하고 뭐 그냥 널값 집어넣고 하는 거고요. 제어는 분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우선순위 맞춰주면 되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뭐 파이프라인의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파이프라인 나오면 저는 전후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네. 쉽잖아요. 전에는 이게 200사이클 걸렸고, 후에는 지금 요것만 들어가면 여기 단계거든요. 요게 단계거든요. 이게 명령어 개수고, 그러면 두 개에다가 요거 두 단계니까 1이니까 이건 3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말 거예요, 그냥. 네. 요거는 명령어 수가 4개구나. 그러면 명령어가 4개일 때, 명령어가 이건 2개라고 쳤을 때, 하나, 2개, 여기도 하나, 2개면 총 이거는 명령어가 하면 4개가 필요한데, 이걸로 하면은 명령어가 2개고 단계가 n-2단계니까 이거는 3개고 하면은 뭐 25% 성능 향상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수치화로 딱 마지막 단계에 딱 떨어지잖아. 근데 이거를 파이프라인에 쓸 거예요? 안 되죠. 메모리 인터리미널 쓰셔야죠. 여기만 쓰실 거예요? FDM. 예. 주파수. 예. 그럼 거기다가 주파수를 어차피 예. 계속 중첩해서. 예, 그쵸. FDM도 결국 그거잖아요. 주파수별로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기존에 FDM을 하지 않았으면 뭔가 중첩해서 계속 가는 것들이잖아. 계산식이 나오잖아. FDM은 그러면은 명령어 개수 플러스 단계. 근데 여기다 좀 더 주파수스럽게 F를 그냥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주파수가 있으니까. 근데 주파수는 서로 공통일 거잖아. 계산할 때 이것만 편하죠? 네. 그거스럽게. 그 다음에, 뭐,
그리고 파이프라인 뭐 그리고 또 뭐 있어? 또 뭐가 있을까요? 메모리 인터리빙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OFDM도 같이 갖다 쓰면 되죠. 주파수스럽게. 예. 근데 이거 공식은 한번 찾아는 보세요. 지금 저는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게 한 건데, 그다음에 뭐 효율성 해가지고 효율성은 주파수분의 K 플러스 N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가시던지, 여기다 뭐 좀 더 이제 멋지게 하려면 뭐 변수값 해가지고 알파에서 알파는 나이키스 정리 뭐 2분의 1 전체 주파수 2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쓰시던지. 되게 수치화로 떨어지잖아. 근데 보시면 다 이런 거 다 공통이니까 다 그냥 이게 약분해 이게 없애버리면 되는 거 결국 요것만 계산하는 거잖아. 2개면 25%, 3개면은 뭐 5%인가 15%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외워버렸어요.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뭐 DWDM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본문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같이 계속 이제 토픽들을 보셨지만 다시 한번 토픽들을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것만 지금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 수집을 못 해가지고 이것만 한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본론은 고수 답안처럼 쓰셔야 돼요. 본론은 무조건 고수 답안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붙는 거야. 최소한 이 정도 여기 나온 이런 해설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게 고수 답안이에요. 합격자 답안은 여기서 무엇이냐? 플러스 알파를 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알파를. 있는 걸 활용하자, 정량화 시키자, 수치화 시키자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새로운 걸 공부하자, 학습하자가 아니라 있는 걸 활용하자. 근데 지금 결국 보면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하는 게 뭐냐? 결국 요거 하나, 뭐야? 테이블 표 만들어서 하는 거 하나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정규화 이만큼 한 거 해가지고 여기서 3차 정규화 하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MVCC로 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번에 나왔죠. 이 측정 가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요번에 SLA 가이드, SLM 뭐 이런 가이드, 뭐 클라우드 보안성 검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거는 하나만 외워두면 다 같이 쓸 수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단지 근데 여기서 측정 지표 만들 때 항상 분수로 만들어야 되고 누적은 시그마 붙으면 되는 거고. 네, 별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 게 표 만드는 거 하나랑 3차 정규 하나랑 MVCC 하나로 지금 10개 토픽을 커버한 거예요. 3단락을.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수 답안은 1, 2단락은 무조건 1, 2, 3 1, 2단락은 1교시형으로 무조건 만드는 게 플러스 3단락 알파입니다. 이게 핵심이 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 여유가 안 된다면 분명히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답안은 지금 보시면 이 답안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키워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글씨가 없고 사례까지 정량으로 딱 끝내서 2페이지가 나왔어. 11분. 네. 전 이런 답안을 좋아해요. 키워드는 당연히 이거는 지금 인서트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이건 고수 답안이고 딱 주저리 그런 말들이 없잖아. 서술형이 없잖아. 키워드로 딱딱딱딱 끝내서 들어가잖아. 생각이 많아지면 분명히 서술형이 나오고 수식어가 나오고 이상한 단어들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뭐 팬텀 충돌 개념 해가지고 해서 뭐 해서 딱 해결 방안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딱 끝냈어. 여기 뭐야? 이게 팬텀은 뭐 인서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야.
지금 여기 키워드 인서트 하나밖에 더 있어? 인서트 하나를 이렇게 딱 한 페이지 딱 채워버리고, 그래서 남들과 차이점은 MVCC를 딱 끝냈다 라는 거잖아. 반장님 답안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실전에서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잘하셨고요.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좀 빠졌는데, 저기 보면 그 옵티마이저에도 요거 3차 전기가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옵티마이저가 만약에 들어갔을 때, 옵티마이저가 키워드가 RBO, CBO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파서, 그 다음에 뭐 뭐죠? 맨 처음에 파서가 있고, 절차가 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옵티마이저인가? 옵티마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RBO, CBO 들어가 있고, 뭐 익스큐션 막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요거 분명히 다 이해 가에다 다 이거 쓰실 거예요. 나에다가는 이 중에 옵티마이저는 RBO고요, CBO고요 이렇게 쓰실 거예요. 3단락에는 뭐 쓰실 거예요? 그나마 이제 잘 쓴 게 RBO 16개 그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풀스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원칙 쭉 이렇게 있어요. 이거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수분들은. 아니면 CBO에다가 뭐 관련해서 뭐 RBO, CBO 비교 뭐 이런 식으로 끝내잖아요. 맞죠? 저는 만약에 3차 전교화를 이제 안다면 지금 여기다 두 개를 그리고요. 정규화, 반정규화, 뭐 RBO, CBO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룰 기반, 릴레이션 기반, 비용 10. 여기는 반정규화 되니까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뭐 하나 이제 딱 이렇게 3차 전기가 딱 이렇게 그려놓고 릴레이션 비용 10. 그 다음에 시트율은 이제 선택마다 틀린 시트 중요성 뭐야,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뭐 20.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우선순위, 중요도 하는 거 뭐 10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는 걸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RBO 측면에 이게 맞지만 CBO 측면에는 이게 코스트 비용이 많이 나와.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반정규화 할 거야. 라고 가도 되고요. 사례잖아. 시간 내서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옵티마이저는 답안 프레임이 너무 뻔해요. 맞잖아요. 개념 딱 들어가고 두 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가에다가 절차 쓰실 거잖아요. 전 프로세라고 했는데 뭐 파서, 그 다음에 리네이밍인가, 그 다음에 프로, 옵티마이저 하고 익스큐션 하고 뭐 이렇게 할 거고, 나에다가는 분명히 RBO, CBO 관련돼서 뭐 RBO는 뭐가 있고요, CBO는 뭐 슈리스틱 있고 뭐 경험 기반 있고 막 뭐 이런 것들 쓸 거고 쓰잖아. 3단락에다는 뭐 비교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RBO, CBO 뭐 선택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차 전교 갖다 쓸 거지 나는. 이해하셨어요? 총무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쓸 게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복 발생한 것도 있잖아요. 중복 발생한 거. 왜? 물리적으로 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물리적으로 선이 제한돼 있어서 선을 막 올렸다 줄였다 할 수 없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복성 있는 거는 거의 명령어 개수 플러스 단계 마이너스 1 거의 이게 거의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모리 인터리빙, FDM 뭐 이런 것들,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 이제 뭐 쓸 수가 있죠. 이해하셨죠? 네, 요게 저번에 이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